안녕하세요. 희망열차입니다. 오늘은 한국 100대 명당 중 59번째 이덕겸, 이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조 이덕명은 고려조 문화시랑 평장사를 지냈고 본관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신평은 충남 홍성군에 있던 지명이고 백제 때의 사평현을 신라 경덕왕 때 신평으로 고쳤으며 그 뒤 고려 현종 때 홍주에 예속시켰다. 시조의 선대는 고려에서 이부시랑을 지낸 이인수이고 그래서 이인수를 시조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인수 이후 정확한 문헌이 없어 계대를 알 수 없었고 시조 이덕명은 백제 때 신평호장을 지낸 이인수의 후손이다. 그러나 도중에 후손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고려시대의 문화시중을 역임한 이덕명을 시조로 하고 있다. 이덕명의 묘소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오곡리에 있고 음력 10월 1일에 향사한다. 이첨은 충청남도 당진 출신의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신평 이씨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첨의 본관은 신평, 자는 중숙, 호는 쌍매당, 시호는 문안이다. 아버지는 증공찬 의정부사 이이상이며 할아버지는 보문각 제학 이달존이다. 이첨은 지금의 충청남도 당진시 송하급 오곡리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서 1365년 공민왕 14년에 성균감시에 합격하였고 1368년에는 친시에 장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었으며 그 후 문관직을 두루 거치고 1375년 우왕 원년에는 이인임, 지윤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지춘주사로 좌천되었고 하동에서 10년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그 후 이인임이 이성계에 의하여 숙청되자 이첨은 1388년 우왕 14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내부 불령을 제수받았으며 예문관 응교를 거쳐 경연강관에 임명되어 공양왕에게 정관정료를 강의하였다. 1391년 공양왕 3년 이첨은 김진양이 이성계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에 연루되어 홍주 결성으로 유배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이첨은 1398년 태조 7년에 이조전서 지편전 학사 겸 지제교에 등용되었고 1400년 정종 2년에 첨서 3군 부사로 전의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고명과 책인을 받아 이듬해 봄에 돌아왔는데 이때 이첨은 여행기인 관광록을 남겼다. 1402년 태종 2년 명의 성조가 즉위하자 이첨은 진화사 하륜을 따라 진화부사로 명나라를 다녀온 이후 이조 판서 겸 예문관 대제하게 되었고 왕명으로 하륜 등과 함께 삼국사략과 동국사략을 찬수하였다. 이첨은 1404년 태종 4년에 정원 대부 지의정부 사 예문관 대제학 지경연 춘추 성균관사를 제수받았으며 1405년 태종 5년에 61세로 사망하였다. 이첨의 저술로는 소설 저생전과 쌍매당 협장 문집 등이 있다. 이첨의 묘소와 신도비는 신평 이씨 시조 이덕명의 묘소가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하급 오곡리에 있다. 1918년에 세워진 신도비의 위치는 이첨의 묘소 동남쪽 1km 지점으로 당진 송규섭 가옥 입구인 도로변이다. 다음은 대한풍수연구학회에서 한국 100대 명당 답사팀이 답사한 영상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자체가 뒤 산이 두 산이랑 할 끝도 없지, 그죠? 올라가 보면 뒤에 벼 있어요. 내리고 왔는데 대신 뒤에는 또 이렇게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서 어쨌든 행룡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타고 내려온 그 지룡이죠, 지룡. 용이랄 것도 없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도 지각이 지각. 좋게 표현하면 용이고 지각이고. 근데 이 정도가 그 우리가 사성으로 보면 진주라고 장유. 와겸유도를 하는 거 배웠죠? 네. 와형, 유형, 와형, 겸형, 유형, 도를 하는데 단유라서 단유는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정도 되는 게 단유고 이게 묘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장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청룡이 저 멀리 있는데 이렇게 새가 크진 않아요. 이 지역 자체 산이 당진 지역 제일 큰 산이 오늘 계곡 간다는 그 산이 제일 크고 대략 200m 이내예요. 이런 거는 지금 뭐 150m도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커져. 근데 어쨌든 청림자락이 있고 백호자락은 요 나무 때는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 그리고 용이 저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좀 더 뒤로 올라가 볼 텐데
그런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백대명당을 이제 찾아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정하게 될 텐데, 이 정도는 이제 그 정도 기준은 안 되겠다 이거죠. 다만 다양한 걸 보면서 이런 정도 좀 있고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느껴보고 한국의 기계 통해서 어떻게 생긴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혈명장으로서의 어떤 조건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거 좀 공부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자청력 500호가 약해서 명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대명당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새가 뚜렷이 갖춰지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죠. 예. 주산도 없잖아. 뒤에 저걸 주산으로 보면 안산. 저건 안산이죠. 안산은 좀 근데 여기 지금 괜찮아. 주산이 없잖아. 여기. 응. 주산이 하나도 없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동근 선생 바로 위에 있는 건데 이동근 선생보다 이분이 위에요. 쌍미당이라 그래가지고 선조래. 이동근 선생 조상인데 몇 대 전까지는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이분도 시호가 있어요. 시가 뭐냐면 문안공이요, 문안공. 이게 이분도 자료를 보면 예문가 대작이 되었다 하는데 대작이면 저 밑에 이동근 선생보다 오히려 높잖아요. 저 밑에는 문화시중 평장사면 이첨. 이분은 이동명. 쌍매당 이점 선생이고 예. 이 자리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위아래 같은 예를 들어 장유를 할 때 그죠? 이산소하고 우산소 같은 자락에서 놓고 보면 조건은 요 밑에가 더 낫죠. 여기 뒤에 받쳐주는 게 없어. 그러게. 그나마 여기는 이 자리가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정면 선생님 산소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입수 제도가 되는 거고, 근데 요 쌍매랑 이분 산소는 뒤에 입수 제도 될 만한 게 없어요. 요 바로 뒤에는 이제 그 소위 단소 개념으로 산소가 아니고 혼백만 모셔놓은 것 뒤에. 이렇게 문 중에서 옛날 조상님들 그 산소를 못 찾을 때 이렇게 기성만 갖다가 여기 보이는 게 이대재님 묘. 바로 뒤에는 이제 조상님들 혼만 모셔놓은 거예요. 그냥. 조사님도 혼백만 모셔놓은 곳. 네. 해서 혼만 모셔놓은 이쪽에 단견이에요. 단. 네. 가족 저기네요. 가족 단. 그렇죠. 이런 예. 선조를 예. 모셔서. 예. 선조분들의 단. 그럼 원래 이 묘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찾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찾았으면 네. 이렇게 혼만 모시지 않거든요. 아니면 아이장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화장이라도 해서 납골이라도 하는데 납골 자체도 아니고 이거는 보면 비성만 갖다 써놓은 게, 그래서 우리가 초혼장 한다 그래가지고 걸 초혼장. 실제 시신을 못 찾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아트막해요. 그래서 입수처가 좀 약해서 그 설정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아래 오늘보다는 오히려 높은 기대는 높구만.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을 보시면 안산은 것도 이쁘게 생겼어요. 이 앞에. 그래서 안산이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조산인데 조산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이동면 선생님 가면 조산이 보이질 않아. 여기서는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동면 선생님 한수 입장에서는 조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안 보이면은. 그렇죠. 안 보이면 관계없는 거야. 아 그래요? 보여야 내 식구가 되고 나와 영향이 있는 거지. 안 보이면 자연적으로 이제 뒤에 큰 게 버티고 있으면 한번 우리 쉽게 뒷배가 되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 정도 묘도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시면서 벌초를 안 했나 보다. 사람 얼굴이 각양각색이듯이 산수도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좀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풍수연구학회 답사팀에서 명당의 학술적 의미를 경험하고 정리하여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옛 선조 위인들의 양택지와 묘를 기준으로 명당을 찾아 연구에 열중하는 대한풍수연구학회 회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한국 100대 위인 명당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희망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